저한테 주어진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는 점차 더워지는데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학당을 이끌어가는데 참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강의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 어제 제가 술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잘 서툴더라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마이크 써주세요. 마이크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은 제가 쓴 이 책이 이승만의 정치, 경제, 사상 1899년에서 1948년 50년간의 생애에 있어서 이 박사의 글을 중심으로 그래서 커다랗게 보면은 독립정신 그리고 그게 1904년에 썼지만 1910년에 하와이선가 아마 LA인가에서 출판됐을 겁니다. 그리고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제출한 것이 2년 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나왔어요. 참 대단히 귀한 책인데 그 책.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6개월 전에 쓴 Japan Inside Ou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본 내막기라고도 번역이 됐고 일본 군국주의 뭐 이렇게 해서 번역이 돼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저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앞뒤에 수많은 여러 신문에 미국 신문 또는 한국 신문, 옛날 신문에 있는 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취합해서 그거를 이렇게 중심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 외부에서 도움을 받은 거는 거의 없고 이 박사의 글만 가지고 이승만의 정치, 경제, 사상이라고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앞서서 이거보다 한 3배 두꺼운 책이 이승만과 맞사르기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승만의 사상만을 뽑아서 단행본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도 이 책에서 많이 뽑았어요. 뽑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유인물은 아마 예정대로라면 금년에 이승만과 데벌레라는 사람의 인물 비교 책에 나온 걸 인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릭이라는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눠져 있지만 체코 민족과 슬로바키아 민족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300년간 식민지였어요. 우리는 35년간인데 300년간 식민지를 받으면서 인구도 뭐 엄청 줄었고 땅은 말할 것도 다 뺏기고 말도 뺏기고 이 노예 비슷하게 산 이런 민족을 4년 만에 혓바닥 하나 가지고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아주 흡사합니다. 대학 교수였고 언론인이었고 아주 웅변가였고 여러 가지 점에서 대단히 비슷한 토마스 마사릭인데 이 사람은 마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프라하 대학 철학과 교수가 되고 1차 대전이 터지니까 4년 만에 윌슨 대통령을 설득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민족을 합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건국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금년에 나올 이승만과 데벌레라는 아일랜드를 독립시킨 사람인데 아일랜드는 영국의 760년간 식민지였어요. 말도 못해요. 그 참혹상이 된 건 영국 그렇게 하필이면 붙어 있어가지고 영국이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760년간 말도 뺏기고 지금 아일랜드는 말을 되찾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말도 뺏기고 토지도 100%다 뺏겼어요. 종교도 뺏겼는데 그래도 가톨릭 하나는 붙들고 760년간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데벌레라는 하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보면 마사릭이라든가 데벌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생은 참 그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저 마옥간에서 태어났듯이 아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각각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 이제 그 전기를 이렇게 쓰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역사 속에서만 이 박사를 볼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그 건국 대통령이나 애국자나 지도자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다음에 우리 이 박사를 평가하자. 국내에서 다른 독립지사들도 훌륭하지만 이 박사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세계를 무대로 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약소 국가들의 건국 대통령과 비교하면 보다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박사를 너무 냉대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아마 마사릭이라든가 데벌레라는 이 박사보다도 훨씬 덜 민주적이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에서 데벌레라는 60년 동안 대통령과 수상을 평생 해먹은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푸틴이 그거 본다고 있을 거예요. 슬쩍 내놨다가 다시 지가 주워 담고 슬쩍 내놨다가 다시. 마사릭도 종신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죽은 다음 해에 히틀러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다 뭉개졌지만 다시 지금 살아났습니다. 지금 제 강연의 시작은 이승만의 유산이라는 제목하에 우리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뭘 남겼느냐. 한마디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승만은 뭘 한마디로 하겠습니까? 자유예요.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쓰신 책에도 있지만 조선조 말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자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권리라는 말도 없었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유라는 말을 가져온 사람이 박영효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본의 후쿠자와 유기치의 그 자유를 갖고 왔는데 후쿠자와 유기치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아시아 전체를 보면은 중국의 엄복이라는 사람이 영국 가서 공부하고 자유라는 말을 가져와서 초기에는 자유라고 번역도 못해서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아시아가 당시에는 세계 뒤떨어진 것 중에 큰 원인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박영효 대감이 철정의 부마 사위죠. 이 양반이 일본 가서 가지고 온 다음에 6일준이 그 다음에 서유견문록에서 자유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유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권리라는 뜻도 잘 몰랐고 권리는 처음에 통의라고 번역했어요. 다 같이 통하는 정의다 해서 통이라고 번역.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자유의 뜻을 잠깐 글자를 해석했죠. 자는 코라는 뜻이고 이유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갈 때 앞길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도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데 나를 인도하는 제일 앞장서는 게 코다. 발은 코를 싣고 가는 거라서 코야말로 우리가 앞길을 모르는 미래를 갈 때 이게 제일 먼저 앞장서니까 모르는 길, 자유의 그 깊은 아래에는 뭐가 있는 거니? 인간의 무식이에요. ignorance, 무지니까 어떤 독재자가 자기를 끌고 이렇게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날을 잘못 알고 데리고 가면 다 망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성경 말씀에도 있죠. 그래서 각자 교육을 많이 받고 각자가 깨달아야 돼요. 계몽주의가 바로 그거였죠.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자유인데 그 첫 번째 대목이 건국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혁명이에요. 왜 그런가 그걸 따져보죠. 지금 우리나라의 건국을 애써 잘못된 나라, 그리고 건국이라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건국 일도 없고 건국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라는 말을 보면은 제일 먼저 혁명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게 명예혁명이에요.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피 안 흘리고 일어난 혁명을 이 왕조가 바뀐 거죠. 찰스 1세, 제임스 2세를 내쫓고 네덜란드에 있는 윌리엄 3세를 데려다가 임금으로 모신 게 명예혁명이에요. Glorious Rev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혁명은 미국 혁명입니다. 우리가 미국 혁명은 안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영국과의 그 독립 전쟁을 Revolutionary War라고 그래요. 혁명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미국의 건국을 American Revolution이라고 그래요. 미국 혁명. 걔네들은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식민지에서 공화국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게 미국이 첫 번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근데 그게 왕정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서력 기원 후에 최초의 공화정이에요. 공화국이에요. 그건 대혁명입니다. 여기에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그 독립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거기 보면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제일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를 생각한다. 그게 뭐냐? 자유, 생명, 행복 추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데 쭉 나가요. 근데 이 세 가지 자명한 진리를 영국의 조지 국왕이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반발을 해서 나라를 따로 세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혁명이에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혁명이 13년 후에 프랑스 혁명 다 아시죠? French Revolution. 이것도 왕을 내쫓고 왕을 단두대에서 목치고 그리고 공화국을 세운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미국 혁명 뒤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유명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1년 만에 12만 부가 팔린 겁니다. 당시 1776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책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밑받침으로 이론적인 밑받침이 돼서 토마스 페인은 뭐라고 그랬는 거니? 왕과 왕이라는 자리와 그 다음에 그것이 세습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법칙이냐? 왕권 신수설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법이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 대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되려면은 something이 되려면은 왕이 법인 이 제도를 뒤엎어버려야 된다. 이게 토마스 페인의 상식. 이게 상식이다 그거예요. 그 상식이 뭐냐? 이게 자연권입니다. Natural law.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권이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독립을 쟁취했죠. 그때 불란서가 많이 도와줘요. 사실 7개 나라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미국 독립전쟁이 제2차 대전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인디안 전쟁이 세계 1차 대전이고 미국 독립전쟁이 제2차 대전. 우리는 미국이 단독으로 싸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불란서가 유명한 라파에시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워싱턴을 도와줬고 러시아가 참여하고 7나라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합니다. 단독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자유라는 게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게 불란서 혁명인데 이게 피비린내 나는 이 혁명이에요. 많이 죽였죠. 임금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하다못해 그 임금과 왕비를 죽인 집권층들도 차례차례 자기들도 다 단두대 기로틴에서 목이 달아나는 아주 처참한 피투성이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불란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고 세계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혁명이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공화정으로 들어섰지만 불란서 혁명은 크게 보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혁명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에는 책이 있어요. 여기 있죠. 시세스라는 사람이 제3신분이라는 건 뭐냐? 이게 또 유명한 책이에요. 불란서는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제4신분이라는 말은 없지만 저 아래층은 사람 취급도 안 해서 제4신분이라는 말은 조차도 없었어요. 제1신분은 승려 계급이에요. 가톨릭 교회. 제2신분은 귀족들이에요. 제3신분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투표권은 어떻게, 그래서 이 신분이 셋이 모이는 그런 3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 고등학교 때 세계사에서 뺏었을 거예요. 이걸 3부 회의라고 그러는데 셋이 모이면 투표권이 제일 많은 게 오늘날 보면은 제3신분이 제일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투표권을 주질 않고 제1신분 몽땅 한 표, 제2신분 몽땅 한 표, 제3신분 몽땅 한 표, 세 표예요. 그러니까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신분이라는 건 뭐냐고 책을 쓴 사람이 그 주장이 아까 토마스 페인의 우리는 뭐냐.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돼요. 그 책을 보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이었느냐?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기 있죠. 두 번째, 첫 번째가 제3신분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이다. 백성이 전부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근데 지금까지는 무엇이었냐?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까 토마스 페인이 던진 문장 같아요. 제 번째, 그러면 무엇이 돼야 하느냐? something.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책 쓰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책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참겠어요. 귀족들이 많이 죽자 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영국에 앉았던 유명한 에드먼 버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리플렉션 우리말로 성찰. 이 사람은 아주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폭도들의 폭고다. 그러면서 우리 영국은 피 안 흘리는 명예혁명을 이뤘다. 왕조에서 왕조로 바뀐 뿐인데 피를 안 흘렸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은 앞날이 암담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죠. 자, 미국 독립전쟁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일으킨 혁명이에요.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피 흘리고 이런 혁명이에요. 나중에 이게 러시안 혁명이 됐지만, 세 번째 그 전에 있었던 명예혁명은 피 안 흘리는 명예로운 혁명이에요. 이 세 개가 합친 게 대한민국 건국혁명입니다. 자, 식민지에서 독립국가가 됐죠. 옛날에 왕정에서 공화정이 됐죠. 신분제 투표제도에서 보통 비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부와 국가를 만들었죠. 평화리에 셋을 다 합친 거예요. 명예혁명, 미국혁명,